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와 속죄, 그리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정한솔입니다. 38세의 전직 국정감사관이었죠. 지금은 가명을 쓰며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요? 제 동생 한결 때문입니다. 3년 전 한결은 이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했어요. 성실하고 정의감 넘치는 아이였죠. 마지막 통화에서 한결이 말했습니다. 형, 이 회사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겨. 부실공사 증거를 모았는데 내부 고발하려고 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한결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거든요. 회사는 개인 부주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걸. 오늘이 바로 그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면접에서 저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결을 죽인 놈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분노 말이에요. 아니,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제 수첩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나도 한때 그들과 같았다. 이번 일로 모든 걸 속죄하자. 3년 전 저는 국정감사관으로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 아니 범죄가 있었어요.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이죠. 그 죄책감이 저를 괴롭혀왔어요. 그래서 이번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제 자신의 속죄이기도 해요. 첫 출근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결아, 형이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형의 죄도 함께 씻어낼게. 회사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그놈들의 소굴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안전관리사 정민수입니다. 가짜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누가 한결을 죽였을까? 누가 진짜 원수일까? 점심시간에 한결이 썼던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결의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한결의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차장이 안전점검을 조작하고 있다. 박상무는 뇌물을 받는다. 이 팀장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 동생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이기도 했겠죠. 새로 오신 정 씨죠.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한결 씨와 같은 일 하시는군요. 이 팀장이라고 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결의 수첩에 나온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한결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해요. 좋은 후배였어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이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진짜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고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개인 부주의로. 하지만 현장 일이 원래 위험하잖아요. 이 팀장이 말을 흐렸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퇴근길에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한결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결이 살아있다고, 지금까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의사 말로는 한결이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결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 처연했거든요. 한결아, 형이야. 누구세요? 한결이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봤어요. 그 순간 복수 의지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한결이 살아있다는 걸 그놈들이 알면 또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결의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이 지나갔다. 이 팀장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진짜 악역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한결이 살아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야겠어요.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 복수극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과연 제가 원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둘째 날 아침, 회사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 여자가 제게 다가왔거든요. 깔끔한 정장에 기자 배지를 차고 있었습니다. 정한솔 씨죠?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벌써 정체가 들통났나 싶어서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강수연이라고 해요. 기자이고, 함께 최 사장을 무너뜨리자는 제안을 하러 왔어요. 더욱 당황했습니다. 최 사장을 무너뜨리자고요? 이 여자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연이 명함을 건네주고는 급히 사라졌어요. 명함을 보니 정말 유명 일간지 기자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를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목적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약속 장소로 갔어요. 수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대체 절 어떻게? 한결 오빠를 사랑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결이를 알고 계신다고요? 3년 전에 사귀었어요. 하지만 헤어져야 했죠. 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최 사장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최 사장의 딸이 왜 아버지를 무너뜨리자고 해요? 아버지가 한결 오빠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자가 된 이유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고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한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해치려 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수연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니 믿을 만했어요. 하지만 아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아세요? 수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결 오빠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수연의 말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로 한결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뭔가요? 아버지 회사의 모든 비리를 폭로해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한솔 씨는 내부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한결 오빠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여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협력하죠.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박상무는 사실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강요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악역은 따로 있을 거예요. 수연의 말에 제 계획이 흔들렸어요. 박상무가 피해자라고?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박상무의 행동을 유심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한숨을 깊게 쉬기도 했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이 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무실이 비자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요? 한결 씨, 일 말이에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 차장이 수상해요. 김 차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긴장됐어요. 왜요? 한결 씨가 마지막에 김 차장을 의심한다고 했거든요. 뭔가 큰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팀장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해요? 제 아들이 백혈병이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김 차장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한결 씨,
일에 대해 입 다물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양심이 괴로워요. 제 아들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순 없잖아요. 이 팀장의 고백을 들으니 복잡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어요. 수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었고 이 팀장도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역은 김 차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 정체가 들킬 위험도 커지고 있었고요. 특히 김 차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몇 번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거든요. 이제 진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됐다. 일기에 그렇게 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거든요. 수연과 이 팀장, 그리고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 한결까지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 팀장을 처벌하는 대신 구원하기로 한 거죠. 아침 일찍 이 팀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팀장님, 아드님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 팀장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정씨, 무슨 말씀을? 저는 이 팀장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제 정체부터 복수 계획까지 말이죠. 저는 한결의 형 정한솔입니다. 이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당신이, 네, 복수하러 왔어요. 하지만 팀장님을 벌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구하러 온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팀장님도 피해자잖아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이 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한결이한테도, 당신한테도. 이제 함께 진짜 범인을 찾아요. 그리고 아드님 수술비는 제가 해결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에게는 국정감사관 시절 모은 돈이 좀 있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라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 팀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김 차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려주세요.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날부터 이 팀장은 제 진짜 동료가 됐어요. 김 차장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점심시간에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를 저지르나요? 안전점검 조작은 기본이고 부실 자재 사용해서 리베이트 받고 심지어 정부 지원금도 빼돌려요. 증거는 있나요? 김 차장 컴퓨터에 모든 파일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긴급 상황. 김 차장이 당신 뒤조사 시작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들킨 걸까요? 팀장님, 저 위험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김 차장이 제 정체를 의심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움직여야죠. 그날 저녁, 수연과 긴급회의를 했어요. 김 차장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당신 신원조사 중이에요. 언제부터 의심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였을 거예요. 한결 오빠와 너무 닮았거든요. 그럼 시간이 없네요. 맞아요. 빨리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해요. 수연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김 차장과 정치인들의 만남 기록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뇌물을 주고받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현장을 잡아야 확실한 증거가 돼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한결 오빠를 위해서라면 해야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결 씨, 면회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가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한결이 침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결아, 형이야. 형. 형이라고 하셨나요? 맞아. 내 형 한솔이야. 한결의 눈에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형, 위험해요.
갑자기 한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김 차장. 김 차장이 형을 노리고 있어요. 한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결아, 뭘 기억하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결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지만 그 전에 김 차장을 잡아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이 팀장에게 전화했어요. 팀장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무엇을요? 김 차장을 잡는 작전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한결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위험한 일들이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이 팀장이라는 든든한 동맹을 얻었고 한결의 기억도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 있었어요. 한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수연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일기에 그렇게 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김 차장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 차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거든요. 정민수 씨, 아니 정한솔 씨.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완전히 들통났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김 차장의 차가운 미소를 보니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전직 국정감사관님께서 우리 회사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한결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김 차장이 책상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제 신상 정보가 가득 담긴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뭘 말이에요? 3년 전 뇌물 받은 거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제 가장 큰 약점이 발각된 거였거든요. 한결이 복수하러 왔다면서 정작 본인도 부패한 공무원이었다니 아이러니하네요. 김 차장의 조롱에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럼 과거 일은 덮어주겠어요. 만약 거절한다면요? 3년 전 일이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전직 국정감사관의 부패 스캔들.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김 차장의 협박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보시죠. 대신 결과는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이 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김 차장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크레인이 넘어져서 작업자 2명이 다쳤어요. 김 차장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현장으로 가야겠어요. 정 씨, 우리 대화는 나중에 계속하죠. 김 차장이 나간 후 이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고 같은 거 없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시간을 벌어드리려고요. 어서 피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면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이 팀장의 말이 맞았어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급히 회사를 나와서 수연에게 연락했어요. 큰일 났어요. 김 차장이 제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바꾸자는 거죠. 수연과 만나서 긴급회의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김 차장이 강수를 둔 만큼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해요. 구체적으로요? 김 차장의 정치인 만남 현장을 잡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있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팀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 차장이 화를 내며 찾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 팀장님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어떻게요? 기사로요. 김 차장의 비리를 폭로하면 이 팀장님도 안전해져요. 그날 저녁, 정말 위험한 작전이 시작됐어요. 수연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김 차장이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치인들과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녹음 장비는 준비됐나요? 네.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든 해야죠. 레스토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기 김 차장이 들어가네요. 창문 너머로 김 차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뒤따라 정치인들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웨이터로 위장해요. 수연이 미리 준비한 웨이터 옷을 건네줬어요. 설마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기자 일을 오래 했거든요. 웨이터 복장을 입고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김 차장의 테이블 근처로 가서 서빙하는 척하며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나?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안전점검도 통과시켰고요. 그럼 우리 몫은 약속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결정적인 대화였어요. 이걸로 충분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 차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 웨이터, 낯이 익은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혹시 김 차장이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수연이 미리 준비한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재빨리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녹음은 성공했어요. 이제 이걸로 뭘 할 건가요? 내일 아침 일면 톱 기사로 나갈 거예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김 차장이 절 완전히 의심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맞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병원에 들렀어요. 한결의 상태가 궁금했거든요. 한결아, 형이야. 형, 이번엔 제 목소리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 더 나니? 조금씩.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형이 다 해결할게. 형도 조심해요. 나쁜 사람들이. 한결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내일을 준비했어요. 수연의 기사가 나가면 큰 파장이 일어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위험한 수를 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다. 일기에 그렇게 쓰고 잠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생사를 건 게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수연의 기사가 일면 톱으로 나갔거든요. 김 차장의 정치인, 매물수수가 대서특필됐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직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위험을 느꼈어요. 김 차장이 절 죽이려 들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수연 씨, 위험할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아버지가 전화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데요? 당장 신문사에서 나오라고요. 가족이 위험하다고.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 씨가 실종됐어요. 이 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뭐라고요? 김 차장 부하들이 납치한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수연이 저 때문에 위험해진 거였으니까요.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창고 같은 데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연을 구하고 싶으면 혼자 와라.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함정인 줄 뻔히 아는데 가야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수연 씨가 저 때문에 당한 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주소지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고. 창고에 도착하니 정말 음산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들어가자마자 김 차장이 나타났어요. 올 줄 알았어. 수연 씨는 어디 있어요?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뒤에서 수연이 끌려 나왔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고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 달려가려는 순간 김 차장 부하들이 저를 막았어요. 이제 게임 끝이야. 넌 여기서 죽고 이 계집도 같이. 왜 이런 일을 해요? 돈이야, 돈.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만해, 김 차장. 사장님, 왜 여기에? 내 딸을 놔줘. 최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사장님도 공범 아니셨어요? 나는 이런 짓까지 하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바보였어. 돈에 눈이 멀어서 딸이 뭘 하는지도 몰랐지. 최 사장이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아, 아빠가 늦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차장이 총을 꺼냈어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모두 같이 죽죠.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김 차장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제가 미리 신고했어요. 이 팀장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팀장님, 죄송해요. 더 일찍 오지 못해서. 경찰들이 창고를 포위했어요. 김 차장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김 차장이 체포되면서 중얼거렸어요. 수연과 저는 무사히 구조됐어요. 괜찮아요? 네. 다행이요. 최 사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수연아, 내가 옳았어. 아빠가 틀렸고 아버지와 딸의 화해 장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솔 씨에게도 사과하고 싶어요. 최 사장이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결 씨 일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그래도 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박상무도 김 차장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이 팀장이 말했어요. 15년 전부터 가족을 인질로 잡혀서 어쩔 수 없었던 거래요. 그럼 박상무도 피해자였던 거군요. 모든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 갔어요. 한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요. 한결아, 형이야. 형, 이번에는 확실히 저를 알아봤어요. 기억이 많이 돌아왔구나. 네, 많은 걸 기억해요. 그런데 형, 제가 숨긴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김 차장의 모든 비리 증거요. USB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숨겨뒀는데? 병원 로커예요. 번호는 형 생일이고요. 급히 USB를 찾으러 갔어요. 정말로 있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김 차장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이걸로 완전히 끝낼 수 있겠네요. 수연에게 연락해서 USB를 전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드디어 끝났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일 모든 걸 공개하기로. 3년 전 제가 저지른 부패 행위도 함께 말이에요. 진짜 정의를 실현하려면 저부터 깨끗해져야 했으니까요. 6째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 모든 죄를 고백하기로 한 거죠. 정말 그러실 거예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해야 해요. 하지만 그럼 한솔 씨도. 괜찮아요. 이게 진짜 정의예요.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김 차장 사건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한솔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직 국정감사관으로서 3년 전 부패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감사를 무마해줬습니다. 얼마나 받으셨나요? 5억 원입니다. 회견장이 시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 고백하시는 건가요? 동생의 복수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정의는 자신부터 깨끗해지는 거라는 걸. 동생 복수요? 네. 제 동생 정한결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복수 계획부터 김 차장과의 대결까지. 그럼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었던 건가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과정에서 제 죄를 속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들끓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용기를 높이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정말요? 네. 드디어 짐을 덜었거든요. 그날 오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였어요. 병원에 가서 한결에게 말했어요. 형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형. 왜? 형이 정의로운 일을 했으니까요. 한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최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자수하려고 해요. 사장님, 회사를 정리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 수연 씨는 뭐라고 해요?
딸이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드디어 옳은 일을 한다고. 최 사장의 결심도 대단했어요. 박상무도 변했어요. 15년간 지옥 같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한솔 씨 덕분에 가족과 진짜 재회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팀장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들 수술이 성공했어요. 다행이네요. 한솔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고마워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결이었죠. 형,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정말. 네. 모든 걸 기억해요. 그리고 수연 누나도. 수연이를 누나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형이랑 잘 어울려요. 한결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연이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검찰에서는 복귀 제의도 왔어요. 진실을 밝힌 용기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어떤 길이요? 시민들을 위한 변호사요. 제 결정에 모두가 응원해줬어요. 특히 수연이 가장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함께 해줄 거죠? 당연히요. 기자로서 도와드릴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동생도 회복됐고, 죄도 용서받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복수로 시작된 일이 정의로 끝났다.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7째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결이 완전히 회복해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거예요. 형, 한결이 제게 달려와서 꼭 껴안았어요. 정말 다 기억나니? 네. 모든 걸 기억해요. 그리고 형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동생을 완전히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미안해, 한결아. 형 때문에 고생했지? 무슨 말씀이에요? 형이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래도, 형, 저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사고 당일 모든 걸 봤어요. 뭘 봤는데? 김 차장이 저를 밀쳤어요. 일부러요. 충격적인 증언이었어요. 그럼 진짜 살인 시도였던 거구나. 네. 그리고 제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기 전까지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어떤 대화? 김 차장이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결의 증언으로 사건이 더 커졌어요.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그날 오후 수연이 찾아왔어요. 한결, 오빠. 수연이 한결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 누나. 정말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의 재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나, 미안해요. 그때 헤어지자고 해서.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저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누나한테 상처를 줄까봐.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재회였어요. 최 사장도 병원에 찾아왔어요. 한결 씨,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도 피해자셨잖아요. 한결의 너그러움에 최 사장이 더욱 미안해했어요. 보상을 하겠어요. 한결 씨와 한솔 씨 모두. 돈은 괜찮고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보세요. 앞으로는 정말 안전한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약속하겠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팀장의 아들 수술이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한솔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신 거죠. 그래도 한솔 씨가 수술비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졌어요. 박상무도 가족과 재회했어요. 15년 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떠셨어요? 꿈만 같아요. 아내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은 그대로죠? 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김 차장은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피해자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안전해졌어요. 한 달 후 특별한 날이 왔어요. 한결과 수연의 재결합 파티였거든요. 형, 수연 누나랑 다시 사귀기로 했어요. 정말?
네. 이번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축하한다. 최 사장도 축복해줬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아버지.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파티 중간에 한결이 제게 말했어요. 형,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뭐가? 정의로운 사람이요. 너는 이미 정의로운 사람이야. 아니에요. 형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결의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함께 할까? 뭐려? 안전 컨설팅 회사를 차리자. 정말요? 응. 더 이상 한결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한결이 눈을 반짝였어요. 좋아요. 수연도 동참하기로 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복수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사랑으로 끝나고 있다. 한결이 회복됐고, 수연과도 좋은 관계가 됐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졌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한결에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그때 내부 고발하려던 거? 아니요, 형.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요. 그리고 형이 그걸 완성해줬고요. 한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한결은 약속대로 정의 안전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형, 오늘도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들이야? 건설 현장 안전 점검부터 회사 내부 비리 조사까지 다양해요.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저희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수연도 기자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변신했어요. 오늘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무슨 내용이야?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특집이래요. 좋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수연의 활동 덕분에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더 강화됐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한결과 수연의 결혼 발표였어요. 형, 수연 누나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형이 줄에 서줄 거죠? 당연히 해줘야지. 최 사장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군요. 네. 아버지. 한솔 형도 진짜 형이 되는 거예요. 최 사장은 약속대로 회사를 완전히 개편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회사가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좋은 변화네요. 한솔 씨 덕분이에요. 이 팀장은 새로운 회사에서 안전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아들이 커서 한솔 씨처럼 되고 싶다고 해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존경해요. 박상무는 정직한 건설업체를 차려서 안전한 집을 짓고 있었어요. 요즘 일이 잘 되나요?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의뢰가 와요. 좋은 일이네요. 한솔 씨가 보여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 왔어요. 한결아, 준비됐니? 네. 형, 근데 긴장돼요. 당연히 긴장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형도 언제 결혼할 거예요? 글쎄, 아직은. 수연 누나 친구 중에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야, 너나 잘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할 때 말했어요. 3년 전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도우면서 빛을 찾았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결과 수연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 깊어졌어요. 이제 두 사람이 만들어갈 가정도 그런 빛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최 사장이 축사를 했어요. 딸아, 아빠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다. 저도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아버지와 딸의 화해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피로연에서 한결이 말했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뭘? 형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맞아요. 진짜 가족이에요. 수연도 제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한결 오빠를 되찾아 주셔서요.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요. 우리 모두 함께 찾은 길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1년 전만 해도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의를 실현하면서 진짜 가족을 얻고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됐어요. 며칠 후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회사에서 내부 고발자가 위험에 처했대요. 그럼 도와줘야지. 네. 형, 저희는 다시 정의를 위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진짜 정의를 위해서 말이에요. 사무실 벽에는 한결이 써준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복수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사랑으로 끝난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 무렵 한결과 수연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형, 저희 왔어요. 어떻게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형도 빨리 결혼해요. 또 시작이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동생도 행복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복수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가 사랑으로 끝났다. 한결이 행복하고 모든 가족들이 평화를 찾았다.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살아가겠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결이 처음 저에게 했던 말처럼요. 형,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어요. 정말로 희망이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심으로 시작된 한 남자의 여정이 결국 진정한 정의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제로는 복수심일 수 있고, 진짜 정의는 용서와 치유에서 나온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가족의 사랑,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적인 결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실화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진정한 정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